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워킹맘입니다. 신혼 초에는 한 달에 한 번 가던 시댁을 이제는 아예 가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님과 연락도 없고 왕래도 전혀 없어요. 한마디로 저는 어머님과 척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전부 막말 쩌는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남편 말로는 악의는 없으니 참으라는데 사람 상처 주고 악의 없으니 괜찮다는 게 말인가요? 어이없는 저희 시어머니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아버지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현장직으로 일을 하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신 건데 사랑했던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니 남은 저와 엄마는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저희 엄마는 어린 저를 위해 정말 열심히 사셨고 저도 그런 엄마의 고생을 알기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엄마를 많이 도우려고 했죠. 그렇게 대학 졸업 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계속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육아휴직 중이고요. 원래는 크게 결혼 생각이 없이 그냥 엄마와 둘이 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엄마도 결혼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 그때 마침 학교 선배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좋은 감정으로 연애하다 30 후반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키우셨다고 말하니 남편은 자기도 지금은 어머니랑만 산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몇 년 전 어머님이랑 이혼을 했다고 하면서요. 이유가 뭔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남편이 먼저 말을 하지 않으니 그냥 그렇냐고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아버님이 바람이 나서 그 내연녀랑 살겠다고 어머님에게 이혼을 요구한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님은 그 일로 속을 썩다가 결국 이혼을 해준 거고요. 평생 믿었던 남편에게서 배신을 당한 거니 어머님도 참 안쓰러우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로 남편도 아버님을 따로 안 만나고 산다고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고 시댁은 저희 집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찾아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한 번씩 가는 게 저에게는 아주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어머님 하는 말들이 저에게는 다 너무 상처가 됐거든요. 한 번은 어머님을 도와 식사 준비를 하며 고기를 굽고 있는데 어머님이 밥을 푸면서 밥을 상에 갖다 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미 음식을 하고 있으니 손이 모자라서 별 생각 없이 거실에서 놀고 있는 남편을 불렀죠. 여보, 이거 밥 좀 갖다 놔줘. 근데 제 말에 갑자기 어머님이 저를 노려보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용태를 왜 불러? 쉬고 있는 애를. 네? 너한테 시켰지? 용태한테 시켰어? 별것도 아닌 일 갖고 남편더러 오라가라 하니 너는? 그러면서 어머님은 밥그릇이 있는 쟁반을 투덜투덜 거리면서 들고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좀 벙쪘어요. 평소에도 우리 아들 하시는 건 알았지만 대놓고 저에게 쏘아붙이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렇게 어색하게 식사를 하는데 어머님이 대뜸 하는 소리가 친정에서 어머니도 그렇게 하셨어? 뭐가요, 어머님? 아버지를 그렇게 부려먹으셨냐고.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이게 친정 어쩌고 할 일인가요? 부려먹긴요. 그냥 다 같이 하는 거죠. 어휴, 그게 뭐 힘든 일이라고 굳이 바깥일하고 쉬는 사람을 불러?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요. 그 바깥일 저는 안 하나요? 게다가 갑자기 저희 엄마는 왜 들먹이시는 건지.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그래도 어머님이고 어른이니 그냥 꾹 참고 밥만 먹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다 보니 저희 남편한테 물으시더군요. 너는 요새 살이 더 빠진 것 같아. 밥 잘 안 챙겨 먹니? 먹어요. 일이 힘들어서 그렇지 뭐. 아이고 안쓰러워라.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너 얘 밥 잘 먹이니? 아침도 잘 챙겨줘?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침은 그냥 간단히 빵이나 시리얼 먹고 가요. 저도 출근해야 되니까.
어쩐지 애가 살이 쏙 빠졌더라. 밥하고 국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고 오래 걸린다고 그걸 안 해줘? 안 해주긴. 어머님, 저도 아침에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럼 전날 만들면 되잖아. 친정에선 그렇게 안 했어? 친정에서도 맨날 빵하고 과자 쪼가리 먹었어? 저희 어머님은 친정이 어쩌고 하고 걸고 넘어가는 겁니다.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 제가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입버릇처럼 친정이 어쩌고 하시더라고요. 듣는 저도 기분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가만히 있는 남편도 어이없고요. 제가 시댁에 가면 어머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저에게 이것저것 일을 막 시키시고 어쩔 땐 본인이 아침이나 전날 드신 것도 설거지를 잔뜩 쌓아두세요. 저보고 하라 그거죠. 기분은 상했는데 괜히 입대면 어머님이 친정이 어쩌고 저쩌고 하실까봐 그냥 암소리 안 하고 묵묵히 했습니다. 괜한 분란 일으키는 것도 싫었고요. 하지만 그럴수록 정말 시댁에 가기 싫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속상하다며 이런 얘기를 하면 남편은 자주 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저를 이해 못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가는데 그게 자주 가는 게 아닌가요? 남편까지 그렇게 나오자 말로만 듣던 고부 갈등에 시댁 편만 드는 남편이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시어머니 자리를 좀 잘 보고 결혼할 걸 내 발등 찍었구나 후회했습니다. 그러던 찰나 저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나이가 노산인 편이라서 병원에서도 활동 많이 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휴직하고 되도록이면 집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조심을 했지만 조산기가 있어서 결국 조기 양막 파열로 달을 다 못 채우고 응급수술로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갑자기 낳게 된 거라 아기도 자가 호흡이 안 돼서 좀 위험했었거든요. 저는 수술 후 회복 때문에 계속 누워 있으면서 남편에게 아기 얘기를 계속 전해 들었고 아이가 잘못될까봐 마음을 내내 졸였습니다. 남편도 이리저리 정신이 없었고요. 그런데 자꾸 어머님이 애 보러 병원을 오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어머님이 오셔도 어차피 아기를 보실 수도 없고 저도 제 몸 상태가 안 좋은 데다 콜이 오면 애 면회를 수시로 가야 하기 때문에 오지 않으셨으면 했어요. 걱정돼서 오신다는 건 알겠지만 어머님이 오신다 해도 시간도 없는 데다 또 맞이할 만한 정신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곧 퇴원하고 조리원 들어가면 아기도 볼 수 있으니 그때 오시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왜 자꾸 오지 말래? 애 잘못 낳은 것 때문에 그래? 나한테 미안해서? 저한테 애 잘못 낳아서 그러냐고 하시더군요. 애를 잘못 낳았다니 어떻게 그렇게 말하실 수가 있을까요? 가뜩이나 몸도 마음도 힘든데 그 말은 비수가 돼서 너무 큰 상처가 됐어요. 제가 아무 말 안 하는데도 어머님은 아랑곳 않고 네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이래서 애는 빨리 낳아야 되는데 늦게 낳으면 원래 문제가 많아. 그러면서 아기가 아픈 걸 제 나이 탓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상처가 돼서 펑펑 울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 하는 소리가 엄마도 속상해서 그런 거 아니냐며 나쁜 뜻을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니 저더러 이해하래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은 무조건 저더러 참으라는 식이더군요. 자기 엄마가 아기를 가지고 그런 말 한 건 아니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어머님에게 서운한 마음은 쌓여갔는데 아기를 키우면서도 그런 일은 많았어요. 아이가 초반에는 마르기도 너무 말랐고 안 예뻤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이가 저를 닮았대요. 근데 웃긴 게 나중에 아이가 좀 더 크고 살도 오르고 예뻐지니 그때는 또 남편을 닮았대요. 어쨌든 아이를 키우는데 또래보다 행동이 좀 느렸습니다. 배밀이라던가 기는 거 등등. 보통 조산한 아이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머님은 입버릇처럼 다 저를 닮아 그런 거래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다 저를 닮았다 이거죠. 아이가 낯도 좀 가리고 할머니도 좀 무서워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도 저에게 그럽니다. 왜 할머니 무서워해? 너네 엄마가 그러라고 시켰어?
라면서요. 애한테 저게 할 소린가요? 저는 시댁 갈 일이 생기면 며칠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잠까지 설칠 정도로 어머님을 뵙는 게 싫어졌어요. 솔직히 남편이 저희 집 오면 저희 엄마는 사위라고 엄청 대접해 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시댁만 가면 완전 천덕꾸러기 취급에 저희 애까지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니 가고 싶을 리가 없잖아요. 제가 친한 친구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니 친구가 저보고 직장 탄탄한 공무원이겠다. 인물도 내가 낳고 결혼할 때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저보고 쭈글거리고 사냐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진짜 제가 왜 그렇게 위축돼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제 직장 있고 직장 생활 당시 대시하는 남자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저도 마냥 참기만 하는 성격도 아니고 할 말은 하는 편이었거든요. 조건으로도 크게 부족한 게 없고 위축될 이유도 없는데 어머님이 하도 저를 깎아내리시니까 시댁만 가면 자동적으로 위축이 된 거였죠. 저는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의 행동이나 말이 다 상처가 된다고요. 말하다 보니 눈물도 나려고 하더군요. 근데 남편은 기껏 제 얘기를 다 듣고도 한다는 소리가 근데 혜진아, 나도 힘들어. 너 맨날 우리 엄마 때문에 힘들고 상처받는다 어쩐다 나한테 잘 그러잖아. 근데 나보고 뭐 어떡해. 내가 우리 엄마랑 인연을 끊어야 직성이 풀리겠어? 그런 것보다 내 마음을 좀 헤아려 달라 그거지. 내가 헤아린다고 달라지는 건 없잖아. 차라리 자기가 생각을 좀 바꿔. 내가 말했지. 우리 엄마 나쁜 뜻으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냥 우리 엄마 성격이 워낙 직설적이고 꾸며서 말 못해. 그래서 그냥 툭툭 내뱉는 거지. 속마음이 나쁘거나 혜진이 너한테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니까? 나보고 친정 어머니가 그러셨냐느니 엄마가 키워서 그렇냐느니 우리 엄마 얘기하는데 그게 악의가 없는 거야? 우리 엄마가 언제 그렇게 대놓고 말했어. 혜진아, 그거 네 자격지심이야. 자격지심이라니. 저는 그 말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나더라고요. 자기 엄마의 행동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상처받았다는데 자기 보고 뭐 어쩌라는 거냐며 오히려 제 자격지심이라고 하면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제 생각을 바꾸면 어머님의 막말이 나아지나요? 그냥 저보고만 참으라 이거였습니다. 저는 부글대는 속을 참으며 말했죠. 아, 어머님이 직설적이고 꾸며서 말 못해서 그러신 거라고? 그래, 겪어보면서도 아직도 몰라? 그냥 솔직하신 거야. 맞아.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말하는 거 나쁜 거 아니지. 나도 이제 소갈이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 잘 생각했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저도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직설적이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 뿐이라고요? 좋다 이겁니다. 저도 이제 똑같이 그렇게 해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시댁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어머님이 또 그러시더군요. 내 친구 영숙이 있지? 걔네 며느리가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영숙이한테 명품 가방을 사줬다더라. 영숙이 걔는 복도 많아. 남편 복에 자식 복까지. 며느리도 자식 복이잖아. 어머님은 그렇게 저 들으라고 비꼬면서 신세 한탄을 하시더군요. 평소 같으면 못 들은 척 꾹 참았겠지만 저도 마음을 먹고 간지라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그분은 정말 남편 복에 자식 복까지 있으시네요. 좋으시겠다. 어머님은 어떡해요? 보통 남편 복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잖아요. 저는 한껏 낭낭하게 말했습니다. 제 말에 어머님은 수저질을 멈추고 어이없는 얼굴로 저를 보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낭낭하게 남편에게도 말했죠. 여보, 열심히 돈 벌어. 어머님한테 가방이라도 하나 사드리게. 남편 복에 자식 복도 있는 그 친구분 보면서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비교되고 속상하실 거야. 제 말이 끝나자 분위기가 싸해지더군요. 어머님은 여전히 입을 다물지도 못하고 저를 보고 계시고요. 남편도 벙찐 얼굴로 저를 보더군요. 저는 웃으며 되물었죠. 왜요, 어머님? 혀라도 깨물으셨어요? 어머님이 기막히다는 얼굴로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너 뭐라고 했니?
남편 복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고? 네, 어머님. 어머님이 먼저 친구분 남편 복에 자식 복까지 있어서 부럽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이혼해서 남편 복이 없다 그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쓰럽다는 듯 말했죠. 네, 어머님. 그래서 친구분 많이 부러우신 거죠? 제 말에 어머님은 숟가락을 소리나게 탁 올려놓으시더라고요. 얘 말하는 것 봐. 시어머니 이혼했다고 남편 복 없다느니 그딴 소리래? 너 나 무시하니? 왜 그러세요, 어머님? 어머니 먼저 그런 뜻으로 말하신 거 아니에요? 전 친구분이 부러워서 그러신 줄 알았죠. 제 말에 어머님은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나 밥 안 먹을란다. 엄마 왜 그래? 하지만 저는 냉큼 어머님 밥을 치워버렸습니다. 네, 어머님. 배부르신가 보다. 나이 들수록 소식하시는 게 좋아요. 제 행동에 남편까지 저를 뜨악하게 보더라고요. 저는 그러든가 말든가 제 밥그릇도 같이 치워서 방에서 자고 있는 아기를 홀랑 보러 갔어요. 그런 행동은 처음이라 속은 좀 콩닥콩닥 거렸는데 한편으론 속 시원하기도 하더라고요. 잠시 후 어머님이 저보고 설거지 안 하냐고 소리를 치셔서 나가서 상을 마저 치웠습니다. 어머님은 제 뒤에서 궁시렁 거리시더라고요. 내가 살다 보니 며느리한테 별 취급을 다 받는다. 왜요, 어머님? 제가 뭘 어쨌다고요? 네가 아까 나 이혼해서 남편 복 어쩌고 했잖아. 어머님 이혼 어쩌고 한 거 아니고 어머니 먼저 남편 복 있으면 자식 복도 있다고 하셔서 제가 맞장구 쳐드린 거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얘 좀 봐. 너 그런 건 어디서 배웠니? 사람 살살 약 올리게 하는 거. 어머님하고 제가 큰 소리가 나자 남편도 오더라고요. 저도 지지 않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언제 약을 올렸어요? 그렇게 말했잖아. 얘가 시어미를 아주 갖고 노네. 어머님 그렇게 말하시면 제가 섭섭하죠. 맞장구 쳐드린 건데. 그러면 앞으로 어머님 말에 아무 대답하지 말까요? 얘 오늘 왜 이래? 너 술이라도 먹었니? 어머님이랑 제가 점점 격해지자 남편이 막 말리더라고요. 왜 이래? 진짜 그만해. 왜?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어머님 기분이라도 상하게 하려고 무슨 아기를 가지고 한 말도 아니고. 남편은 저를 노려보며 분노한 어머님을 모시고 거실로 나가더군요. 솔직히 그 전까진 이래도 되나 했는데 남편 태도를 보니 저도 이판사판이다 싶었습니다. 저는 과일을 깎아서 내갔어요. 어머님은 저를 여전히 노려보면서 말하시더라고요. 참나, 며느리한테 별소리를 다 들어. 다른 집 며느리들은 얼마나 싹싹하고 예쁘게 구는데 내 팔자야. 또 살살 시비를 거시더군요. 저는 그 말에 역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싹싹한 며느리 얻은 친구분들 부러우세요? 이해해요. 저도 제 친구 어머님들 너무 부럽거든요. 애 낳았다고 차 사주고 며느리 이쁘다고 용돈 주고 얼마나 부러워요. 근데 어쩌겠어요. 제가 이런 줄 알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 말에 어머님은 또 격노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런 집 가! 어느 집에서 애 낳았다고 차 사주고 용돈 주고 그러니? 제 친구들이 막 자랑하더라고요. 부러운 거 있죠? 전 자랑할 게 없어서. 뭐야? 남편은 제 팔을 잡더라고요. 왜 그래 진짜? 뭘 왜 그래? 있는 사실을 얘기한 건데. 뒤에서 어머님이 흥분해서 뭐라고 하시더군요. 나 너 이런 애인 줄 몰랐다. 너 시어머니한테 그러는 거 어디서 배웠니?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그 말에 저도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더 이상 웃으며 말할 여유도 없었어요. 그래서 표정 굳혀서 말했죠. 다 어머님한테 배운 건데요. 그러는 어머님은 아무리 며느리라도 그렇게 막말하시는 거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뭐? 당신 미쳤어? 아니, 당신이 시켰잖아. 솔직한 건 죄가 아니라며. 나도 솔직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려고. 어머님도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구분 없이 마음대로 다 하시는 거 보고 나도 이제 저렇게 하려고. 뭐라고? 툭하면 친정 어쩌고 하시죠? 저희 엄마 저 최선을 다해서 키워주셨고 어머님한테 그런 모욕 들으실 분 아니에요.
며느리가 편보 가정인 걸 약점 삼아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막말로 제가 어머님 이혼당한 걸 약점 삼으면 어머님은 좋으시겠어요? 혜진아! 남편은 버럭 화내고 어머님 입이 떡 벌어지더니 눈물까지 맺혀서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남편은 따라가고요. 솔직히 하나도 안 죄송했습니다. 남한테는 상처되는 말 잘도 하면서 본인한테 몇 마디 한 건 저렇게 거품 물고 난리칠 일인가요? 제가 뭘 그렇게 심한 말 했다고요? 어이가 없었는데 큰 소리가 나니까 낮잠 자던 아이가 울어대서 저는 방에서 아이를 안고 달랬어요. 어머님은 방에서 난리를 쳐대고 아이도 여전히 막 울길래 저는 그냥 가방 챙겨서 아이 데리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죠.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으니 남편이 와서 저에게 따지더군요. 엄마 서럽다고 우시고 난리 났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게 울 일이야? 아기도 없이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건데? 혜진아, 너 진짜 이럴 거야? 당신도 진짜 너무한다. 내가 여태까지 상처받고 힘들다고 한 건 무조건 나보고 참으라더니 어머님이 몇 마디 들은 건 이 난리를 쳐? 그러면 그냥 그 집 아들만 해. 남편이고 아빠 노릇은 하지 말고. 왜 이렇게 분란을 만들어? 분란은 내가 아니라 어머님이 만든 거야. 여태까지 내가 많이 참은 거고. 나 앞으로 어머님 안 봐. 그리고 당신도 자꾸 이런 식이면 당신도 안 볼 거고. 뭐라고? 와, 진짜. 그렇게 남편과도 대판 싸웠습니다. 다음날 어머님에게도 전화가 와서 다시 따지시더군요. 그땐 이미 저도 빈정이 상할 대로 상해서 이판사판 그냥 싸웠습니다. 너 처음부터 맘에 안 들었어. 공무원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콧대 높은 척하고 우리 아들 기죽이려고 하니? 처음부터 맘에 안 드셨으면 결혼 반대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어머님 귀한 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두에게 다 좋았을 텐데. 저도 이런 집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죠. 그리고 그때는 노총각 아들 결혼 못할까봐 암소리 안 하시더니. 야! 노총각이라도 내 아들 결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 그러라고 하세요, 그럼. 누가 아쉽대요? 이거 완전 막장이네. 이거요? 며느리한테 이거 저거 하는 어머님보다 막장이게요. 저 이만하면 참을 만큼 참았거든요. 어머님이 저한테 막말한 건 괜찮고 제가 어제 몇 마디 한 건 못 참으시겠어요?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별말도 안 했잖아요. 나보고 남편 복 없다느니 네가 결혼을 잘못했다느니 뭐 다른 집 어머님들은 어쩌고 안 했니? 어머님이 먼저 다른 며느리 어쩌고 하면서 비교하셨잖아요. 저도 똑같이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화낼 일인가요? 어머님, 이혼 가지고 발끈하고 그러시는 거 자격지심이에요. 자격지심. 야! 저 이 결혼에 더 미련 없고요. 저도 이 일로 용태 씨한테 만정 다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귀하고 아까운 아들이면 도로 데리고 가세요. 데리고 가서 어머님이 부둥부둥 하면서 잘 데리고 사세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님 전화도 수신 차단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캐리어에 제 짐과 아이 짐을 싸놨죠. 그날 저녁 남편은 어머님에게 전화를 받았는지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따지더군요.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엄마한테 완전 막말했다면서? 당신은 끝까지 어머님이 한 막말은 안 들리나 보네. 나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드셨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든 며느리한테 본인 하고 싶은 말 다 해대는 건 괜찮고 참다 내가 몇 마디 한 건 이렇게 난리칠 일이야? 나는 당신이 하도 참으라고 그래서 분란 일어나는 거 싫어서 평화주의자인 줄 알았지. 근데 이제 와서 보니 자기 엄마 안 좋은 소리 듣는 건 조금도 못 참네. 자기 엄마? 이제 진짜 막 나가자는 거야? 남편은 제 말의 요지도 모르고 말꼬리만 잡더라고요. 저는 한숨이 나와서 방에 들어가서 캐리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뭐야? 그만하자 우리. 나도 당신한테 만정 다 떨어졌어. 나 친정 가서 당분간 지낼 거고 이혼 서류 보낼게. 이혼 서류? 무슨 이혼? 제가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자 남편은 펄쩍 뛰더라고요. 이깟 일로 누가 이혼을 해? 이게 왜 이깟 일이야? 시어머니 폭언에 남편은 나한테만 참으라고 닥달인데 당신이 겪었어도 이깟 일이 될 것 같아?
감정적으로 이러는 건 아니지.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는 못 살아. 저는 아이를 챙기고 나가려고 하니 남편이 저를 막 붙잡더라고요. 아, 다은이 데리고 어딜 가려는 거야? 이 저녁에. 택시 타고 가면 돼. 이러지 말자. 이건 아니지. 이혼이 그렇게 쉬워? 이혼 쉬운 거 아니면 당신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마. 결혼했으면 당신이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가족은 나랑 다은이야. 어머님 역성만 그렇게 들 것 같으면 어머님이랑 다시 살아. 그럼 되잖아. 제발 얘기 좀 하자. 얘기를 해서 풀어야지. 이혼이라니. 남편이 그렇게 매달리는 통에 저는 일단은 캐리어는 다시 놔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를 재우고 남편과 술을 한잔 했어요. 평생 아버지랑 나밖에 모르고 사신 분인데 아버지가 몇 년 전에 갑자기 웬 여자랑 바람이 나서 이혼해달라고 하시는 거야. 그 일로 엄마가 정말 마음고생 많았거든. 엄마 딴에는 평생 믿고 살아온 아버지가 배신 때리고 이혼해달라 하니 얼마나 기막혀. 나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내가 무조건 엄마 편을 들어드리려고 하고 엄마를 이해해드리려고 한 것도 있어. 남편은 술을 마시며 허심탄회하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무조건적으로 어머님만 이해하라고 한 게 이해는 됐지만 저도 제 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당신 딴에는 어머님이 그런 일을 겪었으니 안쓰럽고 무조건 어머님 편에 서고 싶겠지. 근데 아버님 바람피라고 내가 그런 거야? 내가 며느리라는 이유로 왜 어머님 화풀이 대상이 돼야 되는 거야? 어머님이 그런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나한테 준 상처들이 정당화되진 않아. 그리고 당신도 그래. 내가 행복하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거지. 어머님 막말 들으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 제 말에 남편은 한참 말이 없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맞아. 미안해. 나 어머님 별로 안 뵙고 싶어. 솔직히 당신이랑 갈라서겠다 한 것도 홧김 아니고. 혜진아, 나 어머님 안 봐. 억지로 나보고 보라고 하면 나 당신하고도 안 살아. 다은이하고도 당신은 어머님 봐도 돼. 근데 나는 안 볼 거야. 남편은 다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다시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엄마랑 당신 사이에도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 일 이후로 저는 시댁에 가지 않고 어머님하고 따로 연락하는 일도 없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불편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보고 사니 부딪히는 것도 없고 너무 좋네요. 어머님이 제가 안 오는 걸로 남편에게 볼멘 소리를 하시나 본데 남편도 참다 참다 그만하시라고 전에 한마디 했나 보더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저는 어머님 볼 생각 없어서 신경 껐습니다. 이 일로 제 스스로도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아주 잘 깨달았어요. 저희 어머님, 제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신혼 때부터 그렇게 저에게 막말을 해댔는지 모르겠지만 저라고 뭐 어머님이 대단히 마음에 들고 남편과는 천년의 사랑이라서 참았나요? 결혼했고 또 남편의 어머니니까 어른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참아왔던 거죠. 하지만 어머님도 아셨으면 하네요. 어머님이 받은 상처가 크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게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요. 더불어 존중받고 싶으면 본인이 먼저 존중해야 된다는 것도 제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